예순이 넘어 처음 피아노 건반을 눌렀을 때 그분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피아노냐고, 젊었을 때 했어야지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동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연주회를 엽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닿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배움은 끝났다고, 이제는 그저 지나온 날들을 회상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뇌과학자들은 증명했습니다. 우리의 뇌는 70이 넘어도 80이 넘어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고 말입니다. 문제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 그어놓은 선이었습니다. 45세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하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30년을 한 회사에 몸담았던 분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출근하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집에는 혼자 남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재미가 없었고 친구들과 술을 마셔도 공허함만 더해졌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냈습니다. 거울을 보니 자신이 급격히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표정에서 생기가 사라졌고 눈빛에서 빛이 꺼져갔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지나가던 길에 작은 서점을 발견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책 냄새가 그분을 감쌌습니다. 손에 잡힌 책은 시집이었습니다. 학창 시절 이후 처음 만져보는 시집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시 속의 문장들이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그분은 매일 서점에 갔습니다. 시를 읽고 소설을 읽고 철학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읽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첫 문장을 쓰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실수투성이었고 문장은 어색했으며 표현은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지역신문사에서 시 공모전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작품을 보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작에 당선된 것입니다. 상금은 적었지만 그분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큰 선물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다는, 배울 수 있다는, 성취할 수 있다는 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제 매주 시쓰기 모임에 나갑니다. 같은 나이대의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작품을 나누고 서로의 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삶에 다시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기대되고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거울 속에 자신은 여전히 나이를 먹어가고 있지만 눈빛만큼은 20대 청년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그건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자신은 그럴 수 없다고 말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평생 배워왔습니다. 걷는 법을 배웠고, 말하는 법을 배웠고, 글을 읽고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법을 배웠고, 요리하는 법을 배웠고, 직장에서 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법도 배워가며 익혔습니다. 우리는 본래 배우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배움을 멈췄습니다. 아니, 멈춰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면 쇠퇴가 아닙니다. 나이 들면 축적입니다. 50년, 60년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엄청난 경험과 지혜를 쌓아왔습니다. 이것은 젊은이들이 결코 가질 수 없는 자산입니다. 이 자산 위에 새로운 배움을 더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배움이 아니라 깊이 있는 이해가 됩니다. 예순의 영어 공부를 시작한 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젊었을 때는 영어를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가난했고 배워야 할 것이 영어보다 더 시급했습니다. 하지만 손주가 태어나고 그 손주가 영어로 든 그림책을 읽어달라고 조르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손주에게 직접 영어 동화를 읽어주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알파벳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단어 하나 외우는데 한나절이 걸렸고 문장 하나 읽는데 1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영어냐고, 젊을 때도 못했는데 지금은 더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1시간씩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영어 학습 애플리케이션을 깔고 유튜브에서 영어 강의를 찾아봤습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 사용조차 서툴렀지만 그것도 배워가며 익혔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 그분은 간단한 영어 동화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주 앞에서 처음으로 영어 동화를 읽어줬을 때 손주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영어를 한다는 사실이 신기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배움의 목적은 단순히 무언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연결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손주와의 거리가 가까워졌고 대화가 늘어났고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영어 실력은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우는 과정에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낀다는 것, 성장하고 있음을 체감한다는 것입니다. 뇌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우리의 뇌에서는 신경세포 간의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이 과정은 일어납니다. 배움은 곧 뇌의 젊어짐을 의미합니다. 몸은 늙어가지만 뇌는 오히려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배우는 사람의 뇌는 나이를 거부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배움은 단순히 뇌만 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낮고 치매 발병률도 현저히 낮습니다. 삶의 만족도가 높고 대인관계도 더 원활합니다. 배움은 약입니다. 그것도 부작용 없는 가장 효과적인 약입니다. 70줄의 그림을 시작한 분이 계십니다. 평생 붓을 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술은 재능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들린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강좌를 보고 마음이 끌렸습니다. 망설이다가 신청했고 첫 수업에 갔을 때는 혼자만 나이가 많았습니다. 움츠러들었고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강사 선생님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미술의 나이는 없다고, 중요한 것은 그리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입니다. 그 말에 용기를 얻어 붓을 들었습니다. 첫 작품은 형편없었습니다. 물감은 번지고 선은 삐뚤어지고 색은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행복했습니다. 흰 도화지 위에 색이 번져나갈 때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되살아났습니다. 1년이 지나고 문화센터에서 작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수강생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분의 그림도 오래 걸렸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그림에는 삶이 담겨 있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온 사람만이 표현할 수 있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관람객들이 그분의 그림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림을 그렸냐고,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냐고 말입니다. 그분은 대답했습니다. 작년에 시작했다고, 70이 넘어서 처음 붓을 잡았다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신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용기를 얻었다고 말입니다. 그날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배움이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마침표를 찍는 순간 삶도 멈춥니다. 하지만 배움을 계속하는 한 삶은 계속 흐릅니다. 물이 흐르면 썩지 않듯이 배움이 있는 삶은 썩지 않습니다. 신선하고 생동감 있고 의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려워합니다. 시작이 두렵고 실패가 두렵고 다른 사람의 시선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에게 잃을 것이 무엇입니까? 젊었을 때는 실패가 두려웠습니다. 실패하면 커리어에 오점이 생기고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고 사회적 지위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자신의 삶을 증명했습니다. 가정을 꾸렸고 자녀를 키웠고 사회에 기여했습니다. 이제는 오롯이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무엇을 배우고 싶으십니까? 악기입니까? 외국어입니까? 그림입니까? 글쓰기입니까? 요리입니까? 춤입니까?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가도 됩니다. 실수해도 됩니다. 배움의 과정 자체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80살의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운 할머니가 계십니다. 자녀들이 가르쳐주려 해도 어렵다고 포기했던 분입니다. 하지만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도전했습니다. 메모장에 하나하나 적어가며 배웠고 잊어버리면 다시 보고 또 잊어버리면 또 보았습니다. 석 달이 걸렸지만 마침내 영상통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손주의 얼굴을 화면으로 본 날 그분은 울었습니다. 기술이 자신과는 먼 세계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기술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과 연결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움은 이렇게 우리의 세계를 확장시킵니다. 좁아졌던 세계가 다시 넓어지고 단절되었던 관계가 다시 이어지고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중년에도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짜 나이는 마음이 결정합니다. 새로운 것에 호기심이 갖고 배우려는 의지가 있고 성장하려는 열망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젊습니다. 반대로 20대라도 배움을 멈추고 호기심을 잃고 현재에 안주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늙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아직 배울 것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세상은 넓고 지식은 방대하고 경험은 무한합니다. 남은 생이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그 시간은 새로운 것을 배우기에 충분합니다. 아니, 충분한 정도가 아니라 풍성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관심 가는 책 한 권을 펼치는 것, 유튜브에서 강의 하나를 듣는 것, 문화센터 프로그램 하나를 신청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첫걸음을 떼는 순간 이미 변화는 시작됩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80이 넘어 대학에 입학한 분들이 계십니다. 70에 마라톤을 시작한 분들이 계십니다. 60에 창업을 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이분들이 용기를 냈기 때문입니다. 나이라는 숫자에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배움은 삶의 리듬을 만듭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를 만들고 하루를 기대하게 만들고 저녁에 뿌듯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배우는 사람의 하루는 풍요롭습니다. 시간이 빨리 가고 삶이 의미 있고 존재가 가치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배움을 통해 우리는 다시 겸손해집니다.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 배울 수 있다는 자세를 갖게 됩니다. 이 겸손함은 나이 들미 주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앞으로